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다시 굵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100에서 200mm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절기 입추인 오늘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들어오면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휴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먼저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을 보시면 경북 동해안에는 100에서 200, 울릉도와 독도에는 20에서 60mm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시간당 30에서 50mm, 내일은 50에서 10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데요. 이렇게 국지적으로 짧은 시간 강하게 쏟아지는 형태가 예상돼 걱정입니다. 산사태나 농경지 침수는 물론 하천이나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나 사고 위험이 높은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흐린 가운데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5도입니다. 동해상에서도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3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오늘보다는 휴일인 내일 더 많은 비가 예상되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영덕 강구항 개발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크게 축소돼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습 재해를 감안하면 항만 시설 확대가 시급하고 장기적으로 어항 기능은 물론 관광 역할도 할 수 있는 도시 관광 항구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대게 집산지로 유명한 영덕 강구항입니다. 연중 관광객이 몰려 인기를 끌지만 항구 시설은 30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내리면 토사가 쌓이고 물 흐름이 좋지 않아 어선의 이출항이 쉽지 않습니다. 홍게잡이 등 50톤 이상 어선들은 낮은 수심 탓에 들어오고 나가면서 잦은 사고가 이어집니다. 50촌에 하루에 항이 있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고 할 때는 우기 때는 토사가 유입돼서 우리 배 어선들이 이용하기는 상당히 지금 불편합니다. 강구항 건너편 오포 삼리에 추진하는 새로운 연안항 개발도 지지부진합니다. 당초 3,200억 원 규모에서 423억 원까지 예산이 줄었고 현재 공정률은 32%입니다. 내년에 물양장과 방파제 공사를 마치면 100톤급 선박 6척이 접안할 수 있지만 수요 대비 시설 용량이 적다는 지적입니다. 영덕군은 내년부터 10년간 추진하는 정부의 4차 항만 기본계획에 493억 원을 요구했고 상습 재해를 겪는 만큼 타당성 조사 없이 항만 예산을 확대 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항구적으로 보면은 당초 계획했던 한 3,028억 이상으로 정말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항 그리고 2000만 관광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김의국 국회의원은 강구항 개발 현장을 방문해 강구항의 접안과 하역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항구 기본 계획을 변경하고 어항과 관광 기능을 합친 도시관광 항구로 새롭게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한 어항이 아닌 어항 및 관광 플러스 도시 항만으로 그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되고 이런 변화에 따라서 법과 제도가 맞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구항의 어항 기능을 살리면서 도시 관광 항구로 개발하기 위해선 기본계획 변경과 국비 예산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대구 지역 학생과 교사 상당수가 코로나19로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코로나 블루를 치료할 심리적 방역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명 책상 가리막 아래서 시험을 치는 학생들. 코로나19 이후 바뀐 교실의 풍경입니다. 제때 수업을 받지 못한 학생들과 방역에까지 신경 써야 하는 교사 모두 스트레스를 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가 훨씬 더 학업에 대해서 이제 소홀해지다 보니까 수업도 집중 못 하겠고 시험도 걱정되고 학업 스트레스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실제로 대구시 교육청이 최근 중고생과 교사 등
만 4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습니다.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를 경험했다는 학생이 코로나19 이전에 9%였던 것이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2, 3월에는 16%, 지금도 12.7%로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평소 스트레스 원인으로는 공부와 성적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비일상적 경험, 즉 평상시 겪지 못했던 경험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감염, 두려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등교 이후에는 공부와 성적에다 비일상적 경험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함께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학생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은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은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많았고 여교사 45.4%, 남교사 34.4%가 불안을 경험했습니다. 현재 이 코로나가 아직 종결될 상태가 아닙니다. 현재 계속 장기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새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코로나 감염에 대비해서 신체적 방역과 동시에 심리적 방역도 같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학기부터는 저희가 학교에 대해서 심리 방역 지원단을 운영해서 학생들한테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그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심리적으로도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포항 지진특별법 시행령과 관련된 공청회가 어제 열렸는데요. 시민들의 강경한 발언이 이어지고 정부를 대표해서 참석한 산자부 관계자는 30분 만에 퇴장하는 등 파행을 빚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반드시 포항 지진 피해 배상받을 수 있는 그런 특별법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공청회 시작 전부터 피해 주민들은 강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의 사과와 70% 지급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샌드위치 패널 같은 조립식 주택은 지진 당시 피해 대상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 재난 시스템에서 제외돼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습니다. 피해 신고도 안 받아줬어요. 예?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배상해 줄 것인지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그렇고 완전한 도시 하나를 폐허가 만들어 놓고라 정부로 그래 놓고 정부를 믿으란 말인가? 산자부는 국가 재난 시스템에 등록된 피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70%의 지원금 지급을 통해 큰 틀에서의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70%라는 지급 비율은 정부가 포항의 지진 피해를 유형별로 검토해 결정했다고 밝혔는데 자료 공개 요구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주민들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고요. 그런 우리 포항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피해의 경우 수리비 증빙 내역을 제출하면 되고 증빙이 없어도 포항시에 접수된 피해 사진만 있으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를 대표하는 산자부는 주민들과의 실랑이 끝에 30분도 되지 않아 자리를 떴고 주민들도 전면 거부를 선언해 공청회는 40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합리적이 못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듣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씀하시는 걸 거부하겠습니다. 공청회 중단 사태에 대해 이강덕 시장은 산자부 장차관이 참석하는 공청회 개최를 다시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 파업에 따라 지역 상급 종합병원에서도 오늘 일부 진료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지역에서는 경북대학교 병원 전공의 210여 명과 계명대 성서동산병원 180여 명, 영남대 병원 160여 명, 대가대 병원 140여 명, 파티마 병원 70여 명이 파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전공의 파업은 오늘 오전 7시부터 내일 오전 7시까지 24시간 진행됩니다.
전공의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이 의료 체계 왜곡을 부른다며 중환자실과 분만, 수술, 투석실, 응급실 등 필수 인력을 모두 포함한 전면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각 병원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문의를 더 투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응급실과 외래 진료 등은 정상 운영할 예정이지만 응급실은 환자가 몰릴 경우 등 변수가 많아 다소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오는 14일에는 전문의를 포함해 개원의까지 총파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국 22개 유소년 팀에서 880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K리그 유스 챔피언십 대회가 오는 14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포항시가 방역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참가 선수단 전원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 경기를 무관중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관중뿐만 아니라 선수 학부모들의 경기 관람도 엄격히 통제할 계획이며 매일 2시에 경기장과 관련 시설에 대한 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주시는 최근 공직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직무 성과 계약 과제 중간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중간평가는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주시 업무평가위원회가 경주시 4, 5급 간부 공무원 94명과 체결한 316개의 직무 성과 계약 과제에 대해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경주시는 12월 최종 평가를 통해 사업성과 우수 부서와 공무원에 대해 시상하는 한편 평가 결과를 내년도 연봉 책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독소 조항은 무엇인지 시민들의 입장과 해당 지자체의 방향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박상환 기자입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포항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속빈 강정이란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입법 예고된 거 보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피해 구제 활동이라든가 공동체 회복이라든가 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으로 가장 진상조사를 제외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번에 개정안에 입법 예고된 내용이다.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도 지급 기준을 70%로 한도를 정한 건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피해 주민 입장에서는 적게 받을 경우는 완전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렵다. 분명히 특별법에 특별법 14조에 보면은 피해 지원금은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법 취지에 맞지 않다. 그동안 특별법과 시행령의 지원 한도와 지원 비율을 규정한 사례가 없는 만큼 지역 차별이라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피해 구제,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그리고 흡의 우리 유류 오염 사고 뭐 이런 등등인데 제가 다 봐도 모법이라든가 특히 시행령에는 지급 비율을 제한하고 한도를 제한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우리 지진특별법에는 포항시는 산업부 등 관계기관에 즉시 철거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증거 보전의 대상이다라고 해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산업부라든가 채권단에 보전을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보전을 하라라고 이제 그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주채권 단에서 그거를 무시하고 지금 지난주 주말에 하고 휴일에 이제 철거를 했었던 거거든요. 관련 법률 개정이 끝나면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8월까지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대구 도심에서 누군가 집어 던진 술병에 맞아 지나가던 여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미군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두리번거립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는 여성, 옆에 있던 상인이 황급히 휴지를 가져다 줍니다. 근처에서 상황을 목격한 남성도 놀라 한참을 지혈을 돕습니다. 결국 구급차가 출동해 여성을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사고가 난 건 지난 1일 새벽 2시 20분쯤
골목을 지나는데 느닷없이 유리 조각이 날아들었습니다. 오자마자 바로 저를 탁 치면서 뭐가 날아와가지고 맞았거든요. 이마를 제가 피가 흥분 나더라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온몸이 떨렸거든요. 이 여성은 오른쪽 눈두덩이가 4cm가량 찢어져 열바늘을 꿰맸습니다. 조그만 깊이배였다면 실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근처에 있던 미군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서 있다가 여자가 뒤돌아서 던졌거든요. 던지면서 튕겨나가면서 저를 쳤다고.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던 외국인 무리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고 한 미군이 들고 있던 술병을 던져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건 직후 이 미군이 7국의 미군 부대에 택시로 이동하는 것을 CCTV로 확인한 경찰은 이 미군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피해자 가족은 가해 미군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고 하루 만에 1,090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지난 3년간 대구에서 형사 입건된 주한미군은 121명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경주경찰서는 경주시 외동읍의 한 야산에서 지난달 28일 울산에서 실종된 50대 여성 A씨를 닷새 만에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경주시 외동읍의 봉서산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CCTV로 확인하고 산 전체를 수색한 결과 이틀 만에 A씨를 발견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0월 개최 예정이었던 2020 포항국제 불빛축제를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올해 17회를 맞는 포항국제 불빛축제가 지역의 대표 축제인 만큼 철저한 방역하에 개최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했지만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포항국제불빛축제는 당초 5월 개최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개최 시기를 한 차례 연기한 바 있습니다. 절기 입추인 오늘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들어오면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휴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먼저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을 보시면 경북 동해안에는 100에서 200, 울릉도와 독도에는 20에서 60mm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시간당 30에서 50mm, 내일은 50에서 10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데요. 이렇게 국지적으로 짧은 시간 강하게 쏟아지는 형태가 예상돼 걱정입니다. 산사태나 농경지 침수는 물론 하천이나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나 사고 위험이 높은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흐린 가운데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5도입니다. 동해상에서도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3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오늘보다는 휴일인 내일 더 많은 비가 예상되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